아직도 풀고 있으면 어떻게 이걸? 한 문제 남았어. 책을 펴주시고 108쪽 펴주시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보면 우리 집합은 보통 집합이라는 건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는 애들을 이제 모아오는 걸 우리가 집합이라고 한다 했었고 걔네들의 구성 요소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했었냐면 원소라고 한다고 했어. 보통 집합은 우리가 표기를 대문자 알파벳 A, B, C 이런 애들을 위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원소 같은 경우에는 소문자 A, B, C를 많이 표현한다. 뭐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사람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소는 꼭 뭐가 뭐 숫자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제 다양한 애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집합은 크게 세 가지 표현 방법이 있어서 첫 번째가 무슨 방법? 집합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있었어. 뭐야? 그치 원소 나열법 두 번째 조건 제시법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동그라미나 네모의 형태를 많이 쓰기는 하는데 이따가 오늘 이거 관련된 거 더 자세하게 다룰 거거든. 그리고 우리가 집합은 크게 두 가지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나뉘게 되는데 우리가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을 때 얘기를 한다고 했었고 그 경우 그 세는 방법은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집합 하나를 써주고 괄호를 써준 다음에 앞에다가 n을 하나 써주는 거야. 이때 n은 넘버를 뜻하는 n자고 이때 이 원소의 개수를 셀 때에는 우리가 요것도 한번 해볼까? 우리 원소가 없을 때는 무슨 집합이라고 하지? 그치 공집합이라고 했어. 우리가 공집합은 표기법을 어떻게 한다 했었냐면 동그라미를 하나 딱 써주고 거기다가 그냥 짝대기 하나만 그어주면 되거든. 여기는 원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공집합의 원소를 세보면 몇 개가 된다? 0개가 된다. 이거 잘 기억을 해줘야 돼. 그리고 공집합은 원소가 없기는 하지만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냐라고 고르라고 한다면 얘는 유한집합에 속하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얘는 유한집합에 속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늘 다루는 거는 집합 사이 포함관계인데 집합이랑 원소 사이 이것도 안 했다. 집합하고 원소끼리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있어. 원소를 1, 2, 3 이런 애들이 있다고 쳐보자. 자, 그러면 1은 A에 들어가? 구성유소가 맞아? 그치? 그럴 때 우리가 표기법 3지창을 쓰기로 하고 이거 읽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이 A에 속한다 라는 표현을 써. 그리고 만약에 4 같은 숫자는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럴 때는 3지창 한번 써주고 짝대기를 한번 써주면 되고 읽을 때는 4가 A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원소하고 집합과의 관계를 봤으니까 지금 다루는 건 뭐냐면 집합하고 집합과의 관계야. 예를 들어줄게. 만약에 B라는 집합이 1, 2라는 게 하나가 있고 C라는 집합에 2, 4라는 애가 있어. 자, A를 기준으로 비교를 할 건데 A의 원소 그리고 B의 원소를 비교했을 때 이 B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를 A가 가지고 있니? 가지고 있어 없어? 다 가지고 있지. 이럴 때 우리가 B를 뭐라고 하냐면 A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C처럼 C는 모든 원소가 A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누구 때문에? 4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원소가 하나라도 낑겨 있으면 얘는 얘 부분집합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든 원소가 그 또 다른 집합에 다 들어갔을 때만 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때 표기법 어떻게 쓰는 거냐면 저 반대로 썼다. 자, 이걸로 써줄게. 자, 이때 표기법 어떻게 쓰는 거냐? 집합 B가 A에 속한다 라고 똑같이 표현을 하고 이때는 이지창을 쓰는 거야. 알았지? 이 3지창은 원소와 집합과의 관계, 2지창은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거고 자, 그러면 얘는 C는 A에 들어가 안 들어가? 포함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럴 때에는 2지창하고 똑같이 짝대기 하나 그어주면 끝나. 그래서 부분집합 개념 그냥 한번 간단히 읽어보면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의 모든 원소가 B에 들어가는 상황일 때 우리가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고 표기법은 저렇게 쓴다는 거야. 그리고 뭐 포함한다, 포함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너희들이 편한 말 써주면 돼. 그리고 부분집합의 성질 중에서 하나가 뭐냐? 우리가 이 공집합을 다뤘었잖아. 공집합은 어딨어?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없기는 하지만 우리가 집합과의 포함 관계는 또 얘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 이 공집합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빈 바구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A 같은 집합은 빈 바구니에 그냥 뭔가가 들어있는 애거든? 그러면 우리가 공집합이랑 어떤 A랑 집합의 포함 관계를 비교했을 때 공집합은 A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고 속한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모든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다 부분집합이 될 수가 있어. 빈 바구니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까?
그치? 모든 원소가 다 들어가는 거니까 똑같은 모양이어도 저 말 해석이 그러니까 저 해석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도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 꼭 기억해. 공집합은 어떤 집합을 주든 간에 무조건 모든 집합이 부분 집합이 되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가끔씩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요게 부등식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우리 부등식이 크다 작다 했을 때 그 밑에 막 같다라는 기호를 쓰잖아. 집합에서는 이런 기호를 쓰지 않아. 그래서 너희들 가끔씩 막 이런 거 물어보거든. 그래서 집합끼리는 요거 밑에 짝대기 빼고 쓴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내려가시면 이 세집합 관계인데 이거야 그냥 너무 간단한 게 그냥 A가 A의 모든 원소가 B에 들어가고 B의 모든 원소가 C에 들어간다면 이렇게 맨 첫 번째 게 끝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너희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저거는 이따가 보고 오케이. 서로 같은 집합. 자, 이거는 뭐냐면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거는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완벽하게 똑같을 때 같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A의 모든 원소가 B 안에 포함되고 동시에 B의 원소도 똑같이 A에 다 포함이 된다면 이때 이 두 집합은 서로 같은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표기법은 저렇게 그냥 는으로 써주면 돼. 그리고 같지 않을 때는 그냥 짝대기 하나 그어주면 되는 거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부분 집합 다루기 전에 얘들아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연습만 한번 해볼 거야. 개념 체크 한번 봐봐. 집합 A하고 B가 있어. 자, A가 B에 속해 안 속해? 속합니다. 그래서 그냥 써주면 되고 B는 A에 속해 안 속해? 안 속합니다. 그래서 그냥 짝대기 한번 딱 그어주면 끝. 얘는 포함관계 어떻게 돼? A가 속해. A가 B에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한다고? 진짜? 숫자가 작다고 들어가면 안 돼. 누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봐. A가 B에 속해? 아니야. 그거 짝대기야. B가 A에 속해 안 속해? 속합니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밑에 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얘들아 이거 속하는 기호 반대로는 안 쓰거든? 반대로는 안 쓴다. 알았지? 이렇게 해놓고 B가 A에 속하잖아 하고 이걸 이렇게 써버리면 안 돼. 알았지? 요렇게만 씁니다. 3번은 어떻게 돼? 속해 안 속해? A가 B에? 진짜? 속해 안 속해? A가 B에 안 속하죠. 속해요. 속하지 않아? 네, 속해요. 정사각형이면 마름모이기도 한 거잖아. 그치? 들어가지 않아? 네. 그치? 근데 반대는 성립해 안 해? 안 합니다. 4번은 둘 다 안 돼. 유리수랑 무리수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서로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됐지? 자, 됐고. 자, 2번. 다음 집합의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세요 라고 했거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여기에 속할 수 있는 집합을 지금부터 구성을 하겠다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 내가 우선 집합이니까 이 빈 바구니를 우선 만들어 놓고 내가 여기다 진짜 상관없는 막 시 같은 걸 냅다 써버렸어. 그러면 이게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얘에 속하는 부분 집합을 구성을 할 때에는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원소들로만 구성을 하면 되거든? 그러면 그 구성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 원소를 한 개짜리로 구성하는 건 몇 가지 있을까? 차근차근 보면 되거든? 그러면 A 하나짜리로도 구성할 수 있고 그럼 얘 들어가잖아. 그치? 그리고 뭐도 가능하냐면 B도 가능해. 여기까지 해도 돼? 두 번째, 두 개를 다 쓰는 경우야. 두 가지가 모두 들어가서 더 두 개의 원소를 모두 써서 집합을 구성을 하면 저쪽으로 들어가겠지? 그러면 A하고 B도 있어.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여기서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원소 0개짜리도 무조건 넣어야 돼. 그 이유는 뭐다? 내가 아까 뭐라 했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부분 집합을 구하라고 하면 항상 공집합은 써주고 시작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총 몇 개야? 4개. 이거 이따 개수 쉽게 세는 방법 알려줄 거야. 2번도 한번 연습해볼게. 여기에 속할 수 있는 집합 모양을 다 구성해 란 뜻이라서 개수에 맞춰서 쓰면 돼. 0개짜리는 무조건 공집합이라서 미리 써두고 1개짜리는 몇 개 만들어져? 세보시오. 그렇지. 0 하나, 1 하나, 2 하나로 3개 구성되고 2개짜리로 만들 수 있는 거 몇 개 생겨? 또 있어. 그렇지. 3개가 생겨. 이렇게 둘둘씩 짝지으면 되잖아. 마지막 3개짜리로 구성하는 건 몇 개? 그치? 0, 1, 2로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모양 1개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전체 몇 개일까? 9개?
어? 네? 8. 깜짝이야! 8개잖아. 그치? 자, 이때 우리가 이걸로 이제 연습을 시켜줄게. 자, 얘네들 우리가 얘의 모든 다 부분집합을 구해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중에서 자기랑 완벽하게 똑같이 생긴 애 있지? 얘를 뺀 이 나머지 요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분집합이긴 부분집합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에 진이라는 말을 붙여. 자, 진이라는 말은 진짜의 그 진짜거든? 그러니까 자기랑 똑같은 거 뺀 나머지 부분집합을 진 부분집합이라고 해. 그래서 너희들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게 진 부분집합은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이 전체 개수에서 이거 하나를 빼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오른쪽 내용에 다시 나와 있어. 오른쪽으로 왼쪽에 나와 있어. 왼쪽에 살짝 가보면 진부분집합이라는 건 뭐냐?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고 얘네들이 서로 같은 거는 빼고 본다는 얘기야. 그래서 B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은 모아오되 자기랑 똑같은 거는 빼고 보겠다 이런 뜻. 그래서 진부분집합은 아까 연습한 그 예시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잠깐만. 여긴 그 문제가 없구나. 밑에 걸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 어디 보자. 3번 우선 한번 해봅시다. 3번. A하고 B는 같은 집합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 3번. 있어요. 그치? 그래서 얘는 같다라고 써주면 되고 2번은? 같지 않습니다. 3번은? 뭐 때문에 안 돼? 그치? 4번도 왜 안 돼? 됩니다. 같습니다. 내려가시고 자, 두 집합에 대해서 같다는 거는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가 똑같다라는 뜻. A는 몇이었다는 얘기일까 결국에? 그렇지. B는 몇이었다는 얘기야. 오, 별로 안 어렵지? 넘어가시고 마지막 5번. 진부분 집합인 걸 있는 대로 골라보래. A는 B의 진부분 집합이냐? 그러니까 자기 자신 빼고 그냥 얘에 속할 수 있는 집합이면 다 부분 집합, 진부분 집합이야. 기억은 맞아 틀려? 기억은 맞습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리은은 안 돼요. 왜 안 돼? 소수에 누가 들어가? 짝수 2가 들어가. 애초에 부분 집합 관계가 성립을 안 해. 그래서 얘는 그냥 볼 것도 없이 탈락이야. 디귿은 맞아 틀려? 틀려요. 틀려요. 왜? 진부분집합이 아니에요. 그치, 얘는 완벽하게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애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진부분 집합이 아니라고 했어. 패스. 리엘은 맞을까? 네.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2, 3, 5, 7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얘랑 똑같진 않지만 부분 집합 관계를 띠기 때문에 맞습니다. 미음은 맞아 틀려? 틀려요. 틀려. 아예 부분 집합 관계 성립 안 해. 탈락. 정답은 기억하고 리을이고 마지막 내용. 자, 진부분 집합 모두 구해보래. A 원소날법으로 쓰면 다 써봐. 누구야? 2, 3, 4야. 그치? 이걸로 구성할 수 있는 부분 집합 지금 싹 쓸 거야. 공집합. 그 다음에 하나짜리 2, 3, 4. 두 개짜리 2, 3, 3, 4, 2, 4. 마지막 2, 3, 4까지 써버리면 걔는 부분집합인 거고 진부분집합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기랑 똑같은 거는 빼고 써주면 돼. 그래서 총 몇 개가 된다? 7개. 자, 그러면 이거 한 김에 뒷내용 같이 섞어서 얘기할게 얘들아. 우리 뒤에서 보면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으라는 문제가 나올 거거든. 이거 예시 한번 보자. 우리 아까 구해놨던 거 이거 부분집합 개수 몇 개 나왔어? 이거 몇 개 나왔지? 부분집합 개수 전체? 8개. 이거 직접 안 구하고 빨리 개수 찾는 방법을 알려줄게. 우리가 부분집합을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집합 여기 안에 원소를 넣어서 뭔가를 만들어내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가 지금 몇 명이야? 몇 개야? 3개지. 그럼 저 3개들로 이거를 구성만 하면 되는데 0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는 거잖아. 제 0한테는 선택권이 몇 개 있어? 집합을 구성할 때 이 집합 부분 집합들을 구성할 때 이 집합 안에 들어갈지 말지 선택권은 다 몇 개씩 있냐면 2개씩 있지. 0도 들어갈지 말지의 선택권 2개 갖고 있고 1도 들어갈지 말지 2도 들어갈지 말지. 그치? 그럼 모든 선택권이 다 2개씩 있으니까 2랑 2를 다 어떻게 하면 전체 경우의 수가 나와? 기억나 너네 이거? 2학년 내용인데 선택권이 2개씩 있고 이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려면 모두 다 곱해야 돼. 곱해야 돼. 이거 기억 안 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서 8개라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네가 이거 곱하는 걸 이해 못하면 안 되는데. 다른 예시 하나만 더 보자. 이제 일어났어? 이런. 얘도 한번 예시 한번 찾아보자. 자, 얘 부분집합의 개수를 직접 안 구하고 다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개수를 빠르게 찾는 방법은 뭐냐면 부분집합이니까 집합을 구성할 거야. 0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선택권이 두 가지가 있잖아. 1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가지. 2도 마찬가지 두 가지. 3도 마찬가지 두 가지. 총 몇 가지 경우가 생긴다? 16가지. 이렇게 세는 거야, 얘들아. 알았지? 내가 저 곱하기가 왜 곱하기인지 설명을 하려면 말이 길어지니 이거 관련된 내용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내가 이따가 복습을 다시 해줄게. 그래서 이따가 경우의 수 관련해서 이제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빠르게 찾는 방법을 이제 할 거야.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 다시. 0, 1, 2, 3, 4, 5. 얘 진부분집합 개수 몇 개게? 이따 다시 해줄게. 63개. 이유는 2의 몇 제곱? 거기서 못 빼. 그치, 하나 빼는 거야. 그래서 63개야. 알았지? 이따가 개수 셀 때 이거 다시 할 거니까 다시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고. 다음 장. 지금 어디냐면 110쪽이에요. 자, 110쪽. 자, 이제부터 조금 헷갈리기 시작할 거야, 얘들아. 자, 집합 A가 지금 원소가 몇 개 있어? 원소 개수부터 세고 시작해야 돼. 몇 개 있을까? 원소 개수 몇 개게? 4개. 네, 4개야. 5개라고 얘기하면 안 돼, 얘들아. 컴마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주의점, 절대로 이거 가르면 안 돼. 알았지? 그래서 원소 개수 4개라는 거 잘 보면서 답 한번 볼 거야. 1번. 얘가 집합 기호라고 해서 무조건 집합과의 관계는 아니거든? 얘가 얘 원소로 들어가 있니? 라고 하고 있어. 맞아, 틀려, 이거? 이게 원소끼리 표현할 때, 이게 원소랑 집합과의 표현을 쓸 때 이 삼지창을 쓴다고 했거든? 이게 원소의 자격으로 들어가고 있니? 맞아? 아니야. 이게 맞는 거야. 일단 내가 뭐라 했어? 저거 집합끼리, 그러니까 얘는 0이라는 원소를 집합 하나로 구성해서 관계를 보겠다는 거거든? 집합과 집합 사이 관계는 무슨 몇 지창 쓴다 했었어, 아까? 이지창을 쓴다 했었잖아. 그치? 만약에 제가 맞다라는 표현을 쓰려면 3지창이 아니라 이지창 표현으로 바꿔야 돼. 이해가 됐어? 헷갈리지? 하나씩 봐줄게. 2번 봐봐. 이 모양이 저 A 집합 안에 원소로 들어가 있어? 이렇게 묻는 거야. 맞아, 틀려? 맞지? 그래서 요 표현이 있다고 해서 계속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원소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잘 봐야 된다, 이거.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답은 2번인데 3번 보자. 얘가 집합으로 묶여있고 이거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집합과 집합과의 관계로 보겠다는 얘기라서 이 0과 2라는 원소를 얘가 갖고 있니? 이렇게 해석해야 돼. 알았지? 0하고 2를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지. 그치? 그래서 얘는 탈락이야. 틀렸어. 4번. 제가 A에 들어가냐? 무슨 소리냐면 A의 원소에 1과 2가 있니? 이런 뜻이야. 맞아? 맞아? 틀렸어. 왜? A의 원소는 공집합 모양 얘랑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밖에 없는데 이 노란색 중에서 1, 2가 있냐고. 없잖아. 그래서 얘는 탈락인 거야. 헷갈리지? 5번 갑시다. 5번은 맞아, 틀려? 틀려. 그 이유는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한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 이해됐어? 자, 그럼 얘들아 이거 한번 얘기해봐. 이건 맞을까?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서 물어본 거야. 이거는 원소의 종류와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야. 알았지? 이거 잘 기억해야 돼. 빈 바구니는 항상 뭐가 들어있는 바구니 안에 속하잖아. 그치? 자, 내려가서 연습 같이 하자. 얘들아 이게 되게 헷갈려서 하나씩 다 풀어야 되거든. 첫 번째 한번 풀어볼까? 한번 물어볼게요. 우선 A를 얘들아 원소나열법으로 다 써봐. 지호야 따라올 수 있겠어? 근데 설명 중간중간 해줄게. 봐봐, 지호야. 1, 2, 3 있지? 얘들아 풀고 있어봐, 이거. 이거 1, 2 있지? 요거. 지금 3개 다 풀어봐, 지금. 하나씩 이따가 맞춰보자. 1, 2, 3 있고 얘는 1, 2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있어.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를 얘가 가지고 있지. 그때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A의 부분 집합 이렇게 얘기해. 알았지? 근데 C처럼 뭔가 이 A에 갖고 있지 않은 이상한 원소가 하나라도 낑겨 있으면 모든 원소가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럴 때는 이 C는 A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또는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래서 속할 집합끼리의 관계를 표현할 때는 이지창 표현을 써. 이 C가 이게 C 모양을 뜻한 거든. contain 뜻 알아? 포함된다. 거기서 따온 그 C야. 그래서 집합끼리 포함될 때는 이거 쓰고 포함되지 않을 때는 짝대기 쓰면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원소랑 집합 관계에서는 삼지창 썼잖아. 그치? 그래서 이 문제가 삼지창하고 이지창 구분하는 문제야. 이해됐어? 그리고 공집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합의 종류랑 상관이 없이 공집합은 원소가 없잖아. 얘는 원소가 있는 모양이잖아. 그치? 얘는 여기에 항상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모두 다 갖고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같다라는 표현도 맞기는 하지만 들어간다라는 표현도 쓰기 때문에 둘은 항상 기억을 해줘야 돼. 알았지? 그럼 이제 이거 문제 풀 때 지장 없을 거야. 해보세요. 어려워? 좀 헷갈릴 거야. 이 같은 소리 하네. 5-1번 풀었어요. 풀었어? 자, 돌아가면서 한 번씩 물어볼까? 아마 5-3이 좀 헷갈릴 거야. 정우? 네? 기억 맞아 틀려? 틀려. 공집합은 원소로 없습니다. 니은 맞아 틀려? 정우 계속 얘기할 거야? 맞아요. 맞습니다. 디귿 맞아, 아이고, 디귿은 맞아 틀려? 틀려요. 틀려요. 맞으려면 뭐라고 써야 돼? 이지창. 리을은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 미은 맞아 틀려? 틀려요. 틀려. 비은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요. 정답은 니은, 니은, 리을, 비읍. 첫 번째 문제 정답은 니은, 리을, 비읍이고 네? 니은, 리을, 비읍. 기억에 틀렸어요. 공집합은 A의 원소가 아닙니다. 그런 거. 자, 5-2 한번 물어볼까? 지우야, 1번 맞아? 맞아. A 없거든. 이준아, 2번 맞을까? 헷갈릴걸? 그렇지, 맞아. 요 모양, 진짜? 틀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 2를 가지고 있는 얘는 지금이잖아. 이 A라는 집합은 원소를 지금 내가 네모친 모양으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치? 근데 지금 2번에서 말하는 게 만약에 맞으려면 이 A라는 집합 안에 1하고 2라는 원소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둘 다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맞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얘를 아예 원소처럼 보고 삼지창으로 쓰면 맞아. 이해가 됐어? 많이 헷갈릴 거야.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 자, 그리고 3번은 지호야 맞아 틀려? 맞아요. 맞습니다. 0하고 1은 원소로 안 갖고 있어. 0은 갖고 있을지 몰라도 1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 때문에 얘는 속하지 않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인 거야. 그 다음에 진수야, 네. 4번 맞냐? 네. 맞아. 원소로 가지고 있잖아. 집합으로만 보면 안 돼. 그래서 얘도 맞아. 그 다음 마지막 5번은 어차피 0을 원소로 가지고 있고 집합과의 포함 관계로 얘기를 했으니까 얘도 맞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2번. 헷갈리죠? 자, 내려가시고. 지호야, 얘기할 수 있겠어? 한번 바로 해볼까? 1번 기억 맞아 틀려? 맞습니다. 계속 쭉 가볼게. 니은 맞을까? 맞아요. 맞아. 뭐라고? 너무 답이 많아요. 너무 답이 많아. 맞아. 디귿 맞아? 오! 디귿 맞아. 얘들아, 이거는 둘 다 맞는 내용이야. 근데 이 두 개가 의미하는 게 다른 거 알겠어? 네. 의미하는 게 다른 게 이 기억에서는 얘가 원소인 거고 디귿에서는 얘가 원소란 뜻이야. 이해가 됐어? 구분을 잘 해야 합니다. 리을은 맞아, 지호야? 그치. 얘는 요런 원소를 집합의 원소로 갖고 있는 애니까 얘는 맞아. 미음 맞아? 미음도 맞아. 그치. 이 공집합이라는 모양을 원소로 가지고 있고 그걸 집합과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얘도 맞아. 비읍은 맞아 틀려? 맞아요? 잘 안 보여? 얘는 틀렸습니다. 원소로 가지고 있으려면, 그러니까 이 삼지창은 원소끼리의 관계인데 얘가 원소로 들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얘가 맞으려면 이지창으로 바꿔서 표현해야 돼. 1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애. 정답 몇 개야? 5개. 끝. 이렇게 하면 돼. 헷갈리죠? 넘어가시고. 자,
자, 두 개의 집합이 있어.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읽고 우리가 이 뜻은 A의 모든 원소가 B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보면 2가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A를 아직 모르니까. 그럼 2는 얘 아니면 얘란 뜻이라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 첫 번째, A-4가 2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두 번째, 12 빼기 A가 2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자, 만약에 첫 번째 경우라면 A는 몇이지? 네? 6. 그치. 두 번째 경우라면 A는 몇이어야 돼? 10이어야 돼. 자, 그럼 A가 11 대라면 보자. 만약에 A가 10이라면 집합 A는 어떻게 구성이 돼? 불러봐. 원소날법. 집합 A. 2와 10으로 구성되고 집합 B는 뭐로 구성이 돼? 1, 5, 6, 그 다음 2. A가 B에 속하니? 아니지. 그래 여기서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얘는 탈락이야. 자, 그럼 6일 때 확인해보면 6일 때는 A 집합이 2와 6으로 구성이 되고 B일 때는 A다 그냥 6 대입하면 돼. 1과 2와 6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그치? 그러면 얘가 정답인 거야. 됐어? 그래서 1번의 정답은 6이 되는 거고. 자, 2번도 마찬가지야. 두 집합이 같다며. 그러면 원소가 완벽하게 똑같이 일치한다는 얘긴데 지금 B 보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원소가 하나 있는데 얘는 누굴 뜻하게? 그렇지. A한테 6을 갖고 있으니까 A가? 그럼 얘가 6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가 6을 만족시키는 그런 A 값을 찾아보게 되면 왼쪽으로 넘겼을 때 인수분해가 되죠. 마3이랑 뿔 2로 될 거니까 A는 뭐 또는 뭐야? 그렇지. 마이 또는 3이 될 건데 이 중에서 문제에서 뭘 구하라냐면 하나 선택을 해줘야겠네. 둘 중에서 안 되는 게 하나 있을 거야. 누가 되고 누가 안 되게. 그치. 마이가 안 될 거야. 이 마이를 있잖아. 여기다 대입해보잖아? 그럼 얘가 음수가 나오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구성 요소는 5, 8, 6인데 음수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탈락이야. 여기서 오류가 생겨. 그래서 3이 정답. 별거 없죠? 맨 밑에 있는 거 풀 거야. 해보시죠. 5분 집합 개수만 딱 하고 시작. 정우야, 눈으로 부냐? 참고로 정수만 보면 안 됩니다. 네? 정수만 보면 안 돼. 혹시 정수만 보고 있으면 멈춰. 정수만 보고 있었어? 범위가 정수로만. 아, 그러니까 x의 값을 정수가 아닌 다른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 정수만 보고 있을 수도 있어서. 자, 한번 볼까? 얘들아, 이렇게 집합 안에서 조건제시법 중에서 조건제시법 중에서 이렇게 범위로 나오는 경우는 무조건 수직선에다가 그림 그리는 게 편해. 알았지? A가 만족되는, 그러니까 A를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는 우리가 이렇게 색칠된 상태로 그림이 그려질 거고, 물론 K는 위치가 정해진 게 아니야. 그리고 B를 만족시키는 것도 그림을 그려주면 돼. 근데 하늘색 안에 노란색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하늘색을 그릴 때 이거보다 더 크게 그려주면 돼. 그냥 위치를 이렇게 잡아줘. 마이너스 3K, 얘 마이너스 3 될 거니까 이런 그림이 될 수 있게 K값 범위 잡아주세요 라는 뜻이라서 마이너스 3은 K보다 무조건 왼쪽, 그리고 6도 마이너스 3보다 무조건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등호 성립할까 안 할까? 등호 안 해요? 땡! 합니다. 같아져도 됩니다, 둘 다. 그 이유는 원소의 값이, 그러니까 원소가 똑같은 모양일 때에도 이 표기를 쓴다고 했잖아, 내가. 그치? 모든 원소가 들어갈 때라는 거니까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 모양이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다도 똑같습니다. 이거 이해돼? 그래서 얘네 둘 다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으면서도 동시에 바로 정리할게. 그냥 마이너스 3으로 나누자. 그럼 마이너스 2하고 부등호 방향 뒤집으면서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바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쓰고 이해가 안 되면 그림 그리면 되거든. 마3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를 만족시키는 거는 누구다? K 범위는 마3과 마이 사이다.
요렇게. 이게 정답이야. 이해됐어? 응.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이거 빠르게 갑니다. 한 2분이면 끝나. 이거 내가 아까 설명했던 거야. 부분집합 개수를 바로 그냥 개념 체크 넘어갈 거야. 바로 밑에 봐봐.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봤어. 여기에 속할 수 있는 부분집합들을 고성했을 때 걔 다 몇 개 나오니? 이거거든. 그럼 이거 내가 몇 개 센다 했어? 어떻게 센다 했었어? 몇 개가 되게? 네? 다 구할 거야, 이거 부분집합? 막 1, 2, 3 이거 다 구할 거냐고. 그치?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 집합 구성할 때 이 구성 요소들이 선택권을 가지고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라고. 각자 선택권 다 몇 개씩 있다? 2개씩 있다. 자, 그러면 이게 몇 제곱으로 끝나면 돼? 6제곱으로 끝나면 돼. 자, 그럼 얘들아 이거 한번 얘기해봐. 만약에 얘네들이 선택권이 있다고 했잖아. 얘네들이 싹 다 동시에 안 들어가 라고 선택을 하면 얘는 무슨 집합이 만들어지게? 공집합 만들어져. 이거 이해돼? 얘네들 6명이 싹 다 나 안 들어갈래 하는 순간 아무도 안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 그때 공집합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럼 만약에 얘네들이 동시에 나 들어갈래 하면 뭐가 만들어지게? 자기랑 똑같은 애가 나오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런 경우가 총 이만큼 생긴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2번 갑시다. 2번 몇 개야? 그렇지. 여기서 1 하나 빼면 돼. 진 부분집합은 자기랑 똑같은 거 빼고 보는 거라 했었어. 3번을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요거는 금방 할 거야. 부분집합을 구성을 할 건데 1하고 3은 원소로 안 가질 거래. 그러면 1과 3은 선택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그래서 얘는 그냥 삭제하고 시작하면 돼. 됐어? 그러면 나머지들은 선택권을 가진다는 얘기니까 2의 몇 제곱으로 답을 써주면 될까?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 4번. 자, 4번 같은 경우는 2하고 4하고 6하고 12는 꼭 넣으래. 그러면 얘네들도 사실상 선택권이 없어. 왜? 미리 들어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2, 4, 6, 12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는 거고 나머지 몇 개로 구성하면 돼? 나머지 1과 3으로 구성하면 2의 몇 제곱으로 답을 써주면 될까? 세제곱? 2개예요, 2개. 그치? 2의 제곱으로 끝나.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됐지? 자, 2개 풀고 끝낼 거야. 쉴 거야. 좀만 힘내. 자, 그 다음 문제. 자, 이제 섞일 거야. 1은 꼭 넣어줘 라고 했어. 꼭 넣어주는 거니까 얘도 선택권 없는 거야. 그리고 4, 8은 또 넣지 말래요. 그치? 그럼 4, 8은 못 들어가는 거니까 선택권이 없는 거야. 그럼 나머지 몇 개로 구성하면 돼? 2개로. 그치? 그럼 이게 몇 제곱으로 끝나? 제곱 끝. 그래서 정답은 4개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너희들 이제 경우의 수를 몇 번 풀어봐서 알겠지만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으면 우리 이 문제 어떻게 풀어? 그렇지. 전체에서 그 말을 싹 다 부정시킨 걸 빼면 되거든. 그럼 전체에서 어떤 경우를 빼면 되냐면 얘가 원하는 게 적어도 하나는 4의 배수를 꼭 넣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거의 반대말은 4의 배수 없음이야. 그럼 4의 배수가 없다는 거는 어떤 애들로 구성한다는 얘기일까? 숫자들. 한번 다 얘기해봐. 그치? 1하고 2로 구성을 한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총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길까? 그렇지. 2의 제곱 총 4가지의 경우가 생기게 되고 전체 경우의 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2의 몇 제곱으로 계산하면 돼? 5제곱. 그래서 얘는 32가 되기 때문에 전체 개수 몇 개? 28개.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 조금 이따 시간 줄 때 풀 거야. 유형 먼저 하고 맞춰줄게. 다음 장. 자, 우리 아까는 좀 친절하게 얘기한 거고 이거 똑같은 문제인데 표현을 살짝 바꾼 거거든? 내가 한번 해석을 해줄게. 자, A는 지금 8의 약수래. 양의 약수. 그러면 우선은 1, 2, 4, 8로 구성이 될 거고 B집합은 24의 양의 약수이기 때문에 1, 2, 3, 4, 6, 8, 12, 24 맞나? 그치? 자, 이랬을 때 얘가 지금 궁금한 게 이거야. 나 X를 만들어낼 거야 라는 거거든? 근데 X는 어떤 뜻이냐? A의 원소는 싹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B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만 만들어줘 라는 뜻이야. 이해됐니? 그러면 이게 전체 후보가 된다는 얘기고 이 중에서 A의 원소인 1, 2, 4, 8은 꼭 넣고 시작하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럼 결국에 아까 했던 대로 1, 2, 4, 8은 들어갈 거니까 선택권이 없는 거고 그 나머지 몇 개로 구성을 해주면 돼? 몇 개 남아있어? 그렇지, 4개.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의 4제곱으로 총 16가지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 만약에 이 나머지 이 원소 3, 6, 12, 24가 선택권 두 개씩 갖고 있잖아. 그럼 얘네들이 다 같이 나 안 들어가 하면 뭐가 만들어지게? 뭐가 만들어지게? 나 안 들어가 하면 뭐가 만들어져? 그렇지, 맞아. 1, 2, 4, 8이 만들어지는 거야. 얘는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이해가 됐니?
진수야! 쉴 거야. 쉬자. 어,